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 에리카 입학사정관 이원빈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희가 가볍게 좀 시작을 하자면 저희 학교가 엄청 넓어요. 그 크기로만 이제 비교를 하자면 용인에 있는 에버랜드랑 크게 똑같습니다. 거기다가 더 큰 장점이 있다면 저희는 오르막 내리막이 없고요. 전부 다 평지입니다. 그게 이제 학생들 사이에서 굉장히 큰 메리트라고는 하는데 저도 여기서 이제 근무를 해본 결과 저도 그렇게 비슷하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전형 소개 앞서서 이제 한양대학교가 어떤 학교인가, 또 한양대학교에 내 자식들을 보내면 어떤 점이 조금 좋을까, 이런 거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저희가 홍보 자료를 좀 준비를 했어요. 요거 살짝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 입시 전형 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저희 에리카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이제 에리카가 뭔 뜻이지? 약간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물어보세요. 특히 요즘은 고등학생들은 이제 에리카가 좀 인기가 많아져서 이제 내용은 알고 있는데 학부모님들은 한양대는 한양대지 왜 굳이 에리카를 붙였지? 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저희가 에리카에 대한 뜻을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저희는 이제 Education Research Industry Cluster 안산이라고 해서 학교 안에 기업들이 들어와 있고요. 또 학교 안에 연구소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글로 표기를 하면 학연산 클러스터라고 해서 학교와 연구소와 산업체 집합소, 이렇게 해서 저희가 에리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만약에 학생들이 온다 그러면 저희가 꼭 물어보는 게 있어요. 너네들 나중에 희망하는 미래가 뭐니? 라고 물어보면 보통 애들이 그래요. 저는 대학을 가서 좋은 곳에 취업을 하거나 아니면 크게 사업체를 차려서 성공하는 게 꿈입니다. 그쵸? 저도 이해는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에 발맞춰서 저희 에리카가 어떤 식으로 미래를 준비하는지 좀 보여드리려고 이 얘기를 꺼냈습니다. 저희 에리카의 미래 모습을 조금 설명을 먼저 드릴 건데요. 일단 크게 먼저 큰 틀을 말씀드리면 저희 학교는 지금 캠퍼스 혁신파크라는 지금 혁신파크랑 카카오 데이터 센터, 그 다음에 신안산선, 이렇게 지금 요거를 저희가 큰 미래의 모습으로 잡고 가고 있습니다. 캠퍼스 혁신파크, 요게 지금 뭐냐고 하면 되게 궁금하신 점이 많은데요. 요게 이제 학교 안에 저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지가 굉장히 넓어요. 용인 에버랜드만 하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남는 부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요 부지 안에 이제 저희가 1조 5천억 원 규모의 연구소라든지 문화시설, 주거시설, 이런 시설들을 조금 입주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저희 준공 중이고요. 아마 저희 2030년에는 완공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학부모님들은 이게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이제 요걸 통해서 저희는 이제 학생들의 일자리 창출이나 뭐 기업들을 좀 유치시킬 수 있고요. 그런 좀 기대 효과들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여러분 다 카카오톡 쓰시죠? 그 카카오톡에서 이제 데이터를 이제 다 수집을 하는데 그 카카오 데이터 센터가 저희 학교에 지금 들어옵니다. 지금 거의 다 지어졌고요. 요거는 아마 올해 완공될 예정입니다. 아마 건물은 지금 거의 다 지은 상태고요. 요거를 통해서도 저희가 똑같이 뭐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걸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서버라고 하는 게 굉장히 조금 추상적인 개념이긴 해요. 근데 이제 크게 보시면 미국의 의회 도서관에 정보량이 굉장히 많은 도서관이 있는데 그 데이터의 31만 배를 여기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시설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 제가 학교 다니면서 학생들한테 맨날 물어봐요. 너네 한양대 에리카에 불만 없어? 근데 보통 10명 중에 9명은 그래요. 한대암역이 4호선에 있는데 학교까지 걸어서 15분, 20분이 걸려요. 그게 굉장히 학생들한테 큰 디메리트가 됐었는데 이게 저희 지금 신안산선 한양대학교 에리카역이 이제 저희 곧 개통을 해요. 2025년에. 여기 이제 학교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보시다시피 광명역까지 한 12분 정도 소요되고요. 여의도까지 한 25분 정도 되는 광역 급속 열차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요걸 타면 이제 학생들은 여의도나 이런 데 쉽게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공사 중인 현장이긴 해요. 이게 학교의 전체적인 모습은 아니고 단면적인 모습인데 지금은 이게 옛날 영상이라서 훨씬 많이 조금 준공이 많이 됐어요. 뭐 이런 사이사이 공원도 많이 조성이 됐고요.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한양대가 전국에서 조금 높은 순위들을 기록을 하고 있느냐라고 궁금해하실 텐데요. 중앙일보라고 요게 지금 대학교 사이에서 제일 크게 하는 대학 평가예요. 그걸 이제 30년 동안 하고 있는데 저희 학교는 10년 연속 10위 안에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10위면은 조금 애매한 등수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아마 의대가 없는 학교를 제외하고는 저희가 두 번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국 4년제 대학 대비. 그럼 여기 안에는 어떤 요소들이 들어가냐? 그럼 좀 쉽게 생각하실 수 있는 학생들 취업률이라든지 교수님들 연구 실적이라든지 장학금 비율이라든지 요런 부분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들어간 게 요 점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중에서 저희가 매년 1위를 차지하는 요소들이 있는데요. 보시면은 현장 실습 순위. 요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인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각 기업에서 이제 일도 근무도 같이 하고 학업도 같이 병행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저희 학교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래서 4년 연속 저희가 전국 1등을 하고 있고요. 창업교육이라고 해서 이제 요즘에는 회사보다는 또 이제 자기 자영업을 하고 싶은 학생들이 많잖아요. 그걸 또 지원하고 여러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런 관련해서 저희가 3년 연속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뭐 수도권이라서 뭐 해당은 없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보통 지방 내려가면 왜 굳이 수도권 대학에 집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중요도를 얘기하기 위해서 이 자료를 가져왔는데, 요즘에 이제 벤처기업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수도권이나 서울권에 이제 몰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건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서 아마 수도권에 대한 대학에 대한 수요는 아마 계속 늘어날 거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학교는 교육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좀 궁금한 점이 많을 텐데요. 저희는 옛날처럼 이제 교수님들이 칠판에 글씨 쓰고 학생들이 그거 받아 적어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는 이런 교육 방식은 좀 지양하는 편입니다. 그럼 한양대학교 에리카는 어떤 교육을 하느냐 좀 궁금하실 텐데요. 저희는 이제 교수가 중심이 아닌 학생 중심의 교육을 시작하고요. 이론 중심이 아닌 실무 중심의 교육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강의실에서 교육을 하지 않고요. 기업 연계해가지고 이제 보통 현장 실습에서 이 교육을 하던가 이런 프로그램도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름만 말씀하시면 뭔 말인지 모르세요. 그래서 다음번에 제가 예시를 같이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기업이나 산업체, 예를 들어서 저희 학교는 뭐 농심 이런 기업들도 들어와서 농심 자체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저희 학생들한테 줍니다. 요거 어떻게 하면 우리 매출이 오를까? 그럼 학생들이 그거에 대한 이제 아이디어나 직접 조사도 해보고 여러 마케팅 전략도 짜보고 이런 활동들을 거쳐요. 근데 요거를 학생들끼리만 하면은 그 한계가 있으니까 교수님들이랑도 같이 이렇게 조금 현장에도 가보고 실제적인 문제점도 한번 확인해보고 이렇게 실제로 학생들이 교육을 하고요. 그다음 마지막에 기업에서 평가를 해서 요거를 이제 점수 매김을 하거나 아니면 실제로도 기업에서 많이 채택을 합니다. 이런 교육들을 저희가 좀 독자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녀들 교육하다 보면 그런 생각들 많이 하시잖아요. 뭐 정형화된 교육보다는 좀 창의적인 좀 교육을 해야지 나중에 학생들에게 좀 많이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게 비슷하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좀 창의성을 조금 이끌어낼 수 있는 교육적인 시스템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제가 우리 학교가 지금 현장 실습 비율이 4년 연속 1위라고 했는데요. 그 연장선인데 저희 보시면 현장 실습을 이수한 학생들이 이수를 하지 않은 학생들보다 취업률이 훨씬 높습니다. 근데 사실 66.6%도 4년제 대학에서 취업률이 낮은 편은 아니에요. 굉장히 높은 편인데 실제로 이수한 학생들은 요거보다 12.2%나 더 높은 취업률을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한양대는 그러면은 등록금을 받아서 친구들한테 어떻게 교육비를 베푸냐라고 이제 좀 궁금하실 텐데요. 저희가 교육비 사용하는 용도를 보시면은 전국적으로 좀 높은 편이에요. 저희가 전국적으로 한 9위 정도의 교육비를 사용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뭐 서울대, 연대, 고대 이런 대학의 경쟁 대학에 대비해서 굉장히 높은 1인당 2천만 원 이상의 교육비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이제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관심 많은 장학금인데요. 장학금 같은 경우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희가 1인당 보통 한 400만 원 이상의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굉장히 높은 비율이긴 하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에리카 미래로 생활 장학금이라고 있어요. 요게 저희 학교가 최초로 조금 시행하는 장학금이긴 한데, 저희 전 총장님께서 이제 학생들 좀 집이 힘든 학생들이 굳이 알바해서 학업에 집중 못하는 것보다 우리가 생활비를 줄 테니 나중에 너네가 성공해서 학교에 보답을 해라. 요런 취지로 저희가 요런 장학금을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해당 되시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에게 월 50만 원에서 40만 원까지 저희가 생활비 목적으로 저희가 지금 장학금을 부여하고 있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숙사는 뭐 여기는 인천이라서 사실 뭐 크게 해당은 안 될 텐데요. 그래도 좀 설명을 드리면 수도권에도 보통 17% 정도 저희가 수용을 해요. 근데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땅이 워낙 넓기 때문에 거의 30% 재학생 10명 중에 3명 정도는 저희 기숙사에 수용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설도 부모님들이 걱정하시지 않게 이렇게 최첨단으로 저희가 지금 다 구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 저희가 이제 중도 탈락 낮은 대학 3위를 이번에 차지했는데요. 중도 탈락이 뭐냐면 쉽게 말씀드리면 자퇴입니다. 그러니까 자퇴를 거의 안 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요 말뜻을 한 번 더 꼬아서 말하면 요거는 학생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이시는 서울대, 이화여대 다음으로 저희가 3위, 중도 탈락이 낮은 대학 3위를 저희가 이번에 차지했습니다.
취업률 아까도 살짝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전국 4년제 대학 중에 전국 9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취업률은 한 69.6%. 작년 기준으로 요런데 올해는 조금 더 올라갈 것으로 저희가 좀 예측을 좀 하고 있습니다. 요거 4년제 대학 대비 조금 그래도 높은 편이다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옛날에는 보통 대학에 진학하는 이유가 취업을 하기 위해서 많이 진학을 했었는데요. 요즘에는 학생들이 또 대학원에 많이 진학을 하고 있어요. 보시다시피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13% 이상의 학생들이 지금 진학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사실 좀 개념부터 말씀드리면 굉장히 긴 사업인데요. 요게 이제 어떤 사업이냐면 대학원 진흥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제 대학원에 만약에 학생들이 진학을 한다고 하면 저희가 뭐 생활비 장학금이라든지 뭐 석사한테 월 70만 원, 박사생한테 월 130만 원 이런 장학금을 주는 저희가 국보 사업을 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연간 한 정부에서 대학원 관련해서만 한 90억 정도 지금 수령하고 있다. 근데 요거는 저희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쓸 수는 없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학원, 그러니까 연구에 목적 있는 학생들에게 저희가 사용하는 금액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요 대학원 관련해서도 저희가 전국 단위 9위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는 이제 9개 단과대학이랑 약 50개 정도 학과가 있는데요. 이런 학과에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학부모님들 그리고 자녀분들 조금 행복, 희망찬 미래를 저희가 응원하기 위해서 이 자료도 같이 준비해봤습니다. 이제 홍보는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좀 전형에 관련돼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이제 입시 전형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봤을 때 오늘 학부모님들 굉장히 잘 오신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가 올해 좀 바뀌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기 만약에 설명을 들으신다면 아마 남들보다 조금 더 빠른 캐치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사실 여기 오기 전에 좀 고민을 했어요. 인천의 학부모님들에게 뭘 보여주면 과연 좀 흥미를 가질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그거잖아요. 우리 인천 학생들이 얼마나 많이 지원을 하고 인천 학생들이 얼마나 많이 합격을 했느냐라는 게 굉장히 좀 궁금하실 텐데요. 제가 어제 좀 조사를 해보니까 작년 기준으로 학생부 종합전형 지원율이 전국 단위 한 9% 정도 되고요. 최종 합격자는 한 10% 이상이 됩니다. 낮은 수치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희 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기본 경쟁률이 20대 1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5%인데 지금 인천 같은 경우는 그거의 2배 이상의 합격률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타 지역 대비도 굉장히 좀 높은 퍼센테이지 좀 합격률을 좀 보이고 있는 추세입니다. 인천이. 저희 올해 좀 변경되는 사항을 좀 말씀드릴 건데요. 저희는 올해 논술이 폐지됐습니다. 그럼 요 인원들이 어디로 갔느냐? 저희가 이 인원들을 학생부 교과, 고른기회, 수능 이렇게 나눠서 좀 배분을 했고요. 그다음 마지막 이제 학생들이 요즘 코로나나 이런 상황도 많이 겪어서 저희도 그런 좀 부분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요 최저학력 기준도 같이 완화를 했습니다. 요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뒤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 학생부 교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교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작년에 313명을 선발했는데요. 올해는 저희 109명을 늘려서 422명을 선발합니다. 선발 인원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거기에 더해서 지금 수능 최저학력 기준도 작년에는 2개 등급 합 6등급이었어요. 그래서 최저를 못 맞춘 학생들이 조금 있었는데 저희가 그걸 좀 완화해서 2개 합 7로 올해는 좀 완화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교과 농어촌도 저희가 올해는 폐지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상 요건 폐지를 한 건 아니고요. 이 교과가 학생부 종합으로 가면서 고른 기회에 편입이 됐습니다. 그 내용도 저희가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학생부 종합 전형이 굉장히 관심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올해 좀 평가 지표가 개선이 됐어요.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작년에는 저희가 평가를 적성, 학업 성취도, 인성 이렇게 3개 나눠서 조금 학생들의 평가를 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진로 역량, 학업 역량, 공동체 역량 이렇게 3개로 나눠서 평가를 할 거예요. 사실 요 좀 내용들만 보면 뭔 소린지 잘 모르실 거라고 제가 좀 예측이 돼서 뒤에 예시들도 다 가져왔으니까 천천히 한번 같이 저랑 좀 얘기해보면서 이해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고른 기회가 모집 인원이 확대가 되었고요. 작년에는 농어촌이 따로 있었는데 그 농어촌이 올해는 요 고른 기회로 편입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작년에 저희 고른 기회가 46명 선발했는데 올해는 인원을 늘려서 84명 이렇게 선발을 합니다. 그리고 국방정보공학과라고 아까 저희가 아주대학교에서 설명하는 거 잠깐 들었는데 국방공학과 아주대학교랑 좀 공군 관련해서 이제 협약을 맺었잖아요. 저희 학교도 국방정보공학과가 있습니다. 대신에 저희는 공군은 아니고요. 저희는 해군입니다. 그 내용도 뒤에서 한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작년에는 교과였는데 올해부터 종합으로 변경이 되었다.
라고 일단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타 좀 변경사항을 보시면요, 뭐 디자인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여기 보시면 작년까지 산업디자인학과와 커뮤니케이션 디자인학과 요 학과들이 있었어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요 두 개 학과가 통합이 돼 버렸어요. 융합디자인학부로. 그래서 만약에 요 학과들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시면 요 학과로 지원을 하시는 게 아니고 융합디자인학부로 지원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 또 체육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체육도 작년에 저희가 수능 최저가 2개 합 6등급이었는데 올해 2개 합 7등급으로 완화시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 저희 학교에서 또 이제 뭐 좀 경쟁률이 높은 전형 중에 하나가 여기 재능우수자 실용음악 전형이에요. 요게 저희가 보컬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한 200대 1에서 300대 1 정도 나와요. 그래서 저희가 하루 안에 고사를 다 치를 수가 없어서 보통 1단계는 비대면 평가를 하고요. 학생들이 동영상 찍어서 올린 걸로 평가를 하고 2단계를 실평가를 하는데 요 동영상 평가하는 1단계 요 선발 배수를 작년에는 20배수를 2단계로 올렸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25배수를 2단계로 올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학생부 교과 설명드리겠습니다. 교과는 저희 학생부 교과 100%고요. 학교장 추천서 필요합니다. 다만 추천 인원이 제한이 없기 때문에 좀 원하는 학생들은 보통 다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완화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저희 국어랑 수학에서 미적분 또는 기하를 응시하셔야 되고요. 영어, 과탐 한 과목, 한국사 이렇게 해서 2개 합 7등급입니다. 근데 밑에 보시면 인문상경 같은 경우는 수학에서 선택 과목이 미지정이에요. 이 친구가 확통을 보든 미적분을 보든 기하를 보든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사회를 보든 과탐을 보든 상관없어요. 그 중에 2개 합 7등급을 맞춰주시면 되고요. 다만 약학과 같은 경우는 국어랑 아까 자연계열이랑 똑같이 수학 중에 미적분 또는 기하를 응시하셔야 되고요. 그다음 과탐 한 과목 포함해서 3개 합 5등급 이내에 충족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특징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 입시 결과인데요. 사실 이것도 타 대학에서 조금 안 하고 있는 거를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실시를 했어요. 여기 끝에 보시면 또 노란 색깔로 전체 합격자 90% 컷이 있어요. 원래 보통은 학교들이 50% 컷, 70% 컷 이렇게 공개를 하는데 저희가 올해 최초로 좀 학생들에게 좀 유리하게 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90% 컷을 공개를 했습니다. 90% 컷이 뭐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이게 뭐냐면 뭐 10명 뽑는 학과면 9번째 등록한 친구의 성적이에요. 그러니까 좀 쉽게 말씀드리면 문 닫고 들어온 친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작년 기준으로 요 점수대가 나왔고요. 사실 잘 안 보이실까 봐 저희가 입학처 홈페이지에 저희가 또 똑같이 올려놨어요. 궁금하시면 그거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인데요. 저희가 올해 학생부 종합전형 일반이랑 소프트웨어 ICT 전형 합쳐서 516명을 선발합니다. 근데 일반이랑 소프트웨어 ICT 차이는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 컴퓨터 관련된 학과만 학생부 종합전형 지원할 때 소프트웨어 ICT로 지원을 하시는 거고요. 그 제외한 나머지 학과들은 다 학생부 종합 일반으로 지원을 하시면 됩니다. 그 차이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 둘은 복수 지원이 안 돼요. 학생부 종합 일반이랑 소프트웨어 ICT 이 2개는 복수 지원이 안 되고 다만 학생부 종합 일반이랑 고른 기회 같은 경우는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 내용은 좀 참고해서 알아두시고요. 저희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학생부 서류평가 100%고요. 면접, 자기소개서,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편안한 전형이에요. 왜냐면 서류 접수만 해놓고 나중에 합격 날짜만 기다리면 돼요. 다만 그래서 경쟁률이 타대학 대비 조금 높은 편이 있어요. 저희가 보통 한 20대 1 정도 되고요. 약학대학 같은 경우는 보통 한 60대 1, 70대 1까지 나옵니다. 경쟁률이. 제가 그 평가 요소들이 조금 바뀌었다고 했는데 좀 어떻게 바뀌었냐고 말씀을 좀 드리면 저희가 일단 진로 역량 같은 경우는 50%를 반영합니다. 여기 안에는 이제 교과학습의 발달 상황이나 세특이나 창체에서 저희가 이 학생들이 얼마나 우리 기계공학과를 오고 싶었는지, 얼마나 우리 경영학부로 오기 위해 노력을 했는지 이런 내용들을 좀 볼 거고요. 그 내용들을 전공 관련 교과 이수 노력이나 교과 성취도 그리고 뭐 경험, 활동 이런 걸 좀 볼 거고요. 학업 역량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성적, 그러니까 학부모님들이 약간 조금 오해를 하고 계신 게 저 30% 이꼴 성적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성적도 일부분이 반영되는 건 맞지만 여기 안에는 성적만 반영되는 게 아니라 이 학생이 어떤 과목을 들었는지 또 그 수강자 수가 얼마인지 그리고 또 뭐 평균 점수는 얼마인지 원점수는 얼마인지 표준 편차는 얼마인지 이런 내용들이 전부 다 들어가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성적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예. 그리고 공동체 역량 같은 경우는 우리 이 학생이 얼마나 성실하게 학교를 다녔는지 이 학생이 얼마나 학교에서 소통 능력이 뛰어난지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여기 출결이나 창체랑 행특
이런 내용 부분에서 찾고 있습니다. 50% 안에 들어가는 진로 역량 같은 경우는 이제 학생이 내가 만약에 자연계열 뭐 물리학과를 가고 싶어 그러면은 뭐 물리를 제대로 이수했는지 이런 내용들도 저희가 보고요. 그다음에 교과목 학습 위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학생 같은 경우 어떤 학생 같은 경우는 분명히 요 과목을 들어야지 고급 과목을 들을 수 있는데 요걸 뛰어넘는 학생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내용들도 저희가 본다는 내용이고요. 밑에 보시면 교과 성적 뒤에 학업 역량에도 들어가지만 진로 역량에도 저희가 전체적인 성적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국영, 수, 과 이렇게 들어가고요. 인문, 상경 계열 같은 경우는 국영, 수, 사 이렇게 저희가 반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 친구가 학생에서 얼마나 탐구를 했는지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을 했는지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찾고요. 그 다음에 이 학과를 오기 위해서 얼마나 관심이 있고 얼마나 활동과 경험을 했는지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뭐 세특이나 뭐 교과학습 발달 상황이나 이런 데서 저희가 찾습니다. 두 번째는 학업 역량인데요. 얘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표준 편차방 이주소 다 들어가고요. 거기 플러스 성적. 여기는 이제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수학, 과학에 얼마나 포커스를 맞춰서 준비를 했는지. 그리고 인문, 상경 계열 같은 경우는 뭐 어문 같은 경우는 그 제2외국어도 이런 내용들도 저희가 보고요. 그 다음에 뭐 경영학부 이런 데는 뭐 수학 같은 경우도 보고 이런 그 학과에 맞는 과목들을 저희가 얼마나 잘 이수하고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 이 내용들을 저희가 학업 성취도에서 봅니다. 이거뿐만 아니라 학업 태도에서도 이제 얼마나 자기 주도적으로 노력을 했는지랑 그다음에 얼마나 선생님이 주신 뭐 수행 평가나 체험 활동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했는지 이런 내용들이 저 학업 역량 30%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공동체 역량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출결, 무단 웬만하면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무단 한 번 했다고 뭐 탈락되고 이런 건 아닌데요. 남들이랑 똑같이 시작점이 똑같아야지 괜히 무단해가지고 남들보다 낮은 점수에서 시작하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도 저희가 보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 폭력 같은 경우 좀 이 내용이 추가됐어요. 이것도 물론 탈락, 합격 이런 걸 저희가 판가름하진 않지만 이런 것도 있으면 불이익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소통 능력 같은 경우는 이 학생이 얼마나 리더십이 있는지, 얼마나 다른 학생들이랑 협력을 하는지, 얼마나 소통을 하는지, 그리고 뭐 반장, 부반장 이런 것들 뭐 해봤는지 이런 내용들이 종합적으로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게 예시인데요. 작년에 합격 생기부 예시입니다. 로봇공학과에 합격한 친구인데요. 이거 제가 뭐 다 읽어드릴 순 없고 일단 보시면 저기 교과 보시면은 이 학생은 로봇공학과를 오기 위해서 과목도 뭐 기하, 미적분, 확통, 인공지능, 수학 이런 것도 좀 들었고요. 과학 같은 경우는 로봇공학과이기 때문에 물리 관련된 이런 과목들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이런 또 질문을 많이 해요. 우리 내 아들이 로봇공학과를 가고 싶은데 물리를 안 들었어요. 그럼 탈락인가요? 탈락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 저희가 보는 평가 요소들이 굉장히 많은데 동등성산에 있는 친구랑 비교를 했을 때는 불이익이 조금 있겠지만 그걸로 학부를 논하진 않아요. 하지만 없는 친구 대비는 조금 불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세특 같은 경우도 보시면 이 학생은 굉장히 관심이 많다는 게 느껴져요. 물리 같은 경우도 본인만의 호기심을 가지고 연구를 했고 그 다음에 조장도 한번 맡아서 주도적으로 해보고 제가 아까 앞장에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다 여기 녹아져 있는 거예요. 주도적으로 주체적으로 좀 체험도 해보고 관심도 있고 그 밑에 보시면은 막 여러 개를 본인이 알아서 스스로 확인을 했어요. 이런 내용들 저희가 좀 긍정적으로 보고요. 밑에 확률과 통계를 보셔도 똑같아요. 얘는 궁금증도 당연히 가지고 있다는 게 보이고 더 궁금해서 얘는 책도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뭐 탐구 보고서까지 제출을 해보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좀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학생이라고 저희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요 밑에도 똑같습니다. 밑에서 보면은 프로그램도 구성해보고 자료 탐색까지 해보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 학생이 진짜 로봇 쪽에 관심이 많아서 이런 탐색이랑 뭐 보고서 이런 활동도 좀 했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보시면 이 학생은 이제 뭐 특징 같은 거 보면 뭐 멘토링 활동에서 멘토 활동도 좀 했었고요. 그리고 뭐 학급 활동에서도 선생님이 평가하기 행특에 이 친구는 뭐 부족함이 없고 뭐 솔선수범하는 친구다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좀 캐치를 해서 강점이라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은 좀 인문계열 합격 생기부인데요. 여기 보시면 경영학부예요. 경영학부도 아까랑 기존 똑같아요. 보시면은 이 학생이 국제 경제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도서도 참고를 해보고 관련된 TV 프로그램도 보고 과제를 준비를 했어요. 그럼 이 학생은 경영경제, 국제관계 굉장히 관심이 많구나. 그리고 그에 맞는 활동을 했구나라고 저희 박사정관이 인식을 하고요. 한국사 같은 경우도 이제 보시면은 뭐 역사 관련된 내용이 많을 것 같지만 이 학생 보면은 지금 거기 안에서도 경영학적인 내용들이 나와요.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캐치를 해서 경영에 관심이 있구나라는 좀 내용들을 인식을 했고요. 뭐 금융일반 같은 경우도 뭐 다 듣진 않지만 이 학생이 경제 경영에 관심이 있으니까 이런 과목을 들었구나라고 저희가 인식을 합니다.
그리고 교과목도 여기 끝에 보시면 경제수학이라고 있어요. 요게 지금 경영경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과목인데 어려워요. 그래서 고3 친구들이 많이 회피를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근데 저희는 회피를 해서 높은 점수를 받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고요. 낮은 점수를 받더라도 경영학부에 꼭 필요한 과목을 이수했다. 이런 내용들을 저희는 좀 긍정적으로 오히려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도 보시면 또래학습 도움이라든지 동료평가에서도 굉장히 우수한 최후의 1인 뭐 이런 걸로 좀 선정이 됐다.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좀 좋게 봤습니다. 내신 등급 현황인데요. 저희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내신 등급 갭이 굉장히 커요. 요 이유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0% 안에 학업 성적이 들어가는 건 맞는데 30%를 제외하고도 진로 역량이 50%나 들어가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다 역전시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건설환경공학과도 보시면 뭐 2.9등급의 친구가 합격한 경우도 있지만 7.7등급의 경우도 합격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학생들은 이제 세특이나 뭐 행특이나 이런 데서 다른 학생들을 뒤집을 만한 활동들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 오기 전에 학부모님들이 좀 궁금해할 것 같아서 저기 7.7, 6.5, 6.8 이런 것들은 다 저 특목고 자사고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서 좀 찾아봤는데 물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좀 놀랐던 거는 여기 안에서도 저 끝에 있는 학생들이 일반고 친구들도 꽤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 놀라운 결과라고 조금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 입시 결과도 저희 입학처 홈페이지에 그대로 다 올라와 있으니까요. 그것도 한번 보시고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조금 일단 말씀을 드리면 보통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일반고 한 3등급대 친구들이 가장 많이 지원을 하고요. 합격도 3등급 초중반 친구들이 많이 합격합니다. 학부모님들에게 여러 내용들을 다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거 대비 자료인데 조금 같이 가져와 봤어요. 저희가 일반 계열 같은 경우는 저희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자연계 작년 입시 평균이 한 3.26 정도 나왔고요. 그리고 어문 같은 경우는 일반고에서 한 3.63 정도 나왔습니다. 근데 요거는 단순히 평균이라서 내 아들, 딸이 요 점수가 안 돼서 떨어지겠지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안 돼요. 왜냐면 활동 비율이 훨씬 높아요. 근데 저는 이제 평균 점수만 좀 알려드리려고 가져온 거고요. 상경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일반 계열 기준으로 한 평균이 한 3.42 요 정도 나왔습니다. 인문 같은 경우는 저희 뭐 광고공부학과, 정보사회미디어학과, 뭐 여러 문화 콘텐츠학과 이런 학과들인데 이런 학과들은 한 3.15 일반고 기준으로 한 요 정도 저희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또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게 지금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라고 저희 학교에 특별 전형이 있어요. 요거는 무슨 전형이냐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학생들이 입학과 동시에 취업을 하는 경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보통 3년 6학기제로 저희가 구성이 되는데요. 저희가 4년제 대학은 맞습니다. 하지만 요 친구들에 한해서는 3년 이수를 하고 똑같은 공학대학 학사학위를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취업도 하면서 3년 만에 이 학생은 학사학위를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대신에 요 커리큘럼은 굉장히 힘들어요. 3년 안에 다른 친구들이 4년 들어야 할 과목들을 다 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학생들이 1학년 때는 똑같이 공학대학 수업을 듣고요. 2, 3학년 때는 주경야독을 합니다. 그게 뭔 뜻이냐면 2, 3학년 때는 오전에는 회사 가서 일해요. 돈 벌어야죠. 일해요. 그 다음에 저녁이나 주말에 수업을 듣습니다. 그리고 계절학기도 다 들어야 돼요. 학점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커리큘럼은 굉장히 빡세지만 대신에 이제 여러 혜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취업이 전제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1학년 때 전액장학금 주어집니다. 그리고 2, 3학년 때 등록금의 50%를 해당 기업에서 줘요. 부여를 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는 조금 메리트가 있는 학과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여기 지금 지원하는 기업들은 보통 이제 많이 아시는 뭐 대기업 이런 건 아니고요. 좀 신용 등급이 탄탄한 중소, 중견 기업들이 많이 참여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8월 31일 정도에 저희 입학처 홈페이지에 업로드가 될 거예요. 어떤 기업들이 참여를 할 건지. 그래서 그걸 보고 이건 되게 특이한 게 뭐 전자공학부, 기계공학부 이런 데 지원을 하는 게 아니고 각 기업에다 지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식회사 주식회사 인천 뭐뭐뭐 이런 데다 지원을 해서 거기에서 이제 선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전형 같은 경우는 1단계 학생부 종합 100%인데요. 5배수를 선발을 합니다. 근데 요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업에다 친구들이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5대1이 안 되는 기업들은 다 1단계는 합격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가 평균이 한 4.7, 4.6 이렇게 나오는데 그럼 이제 그런 데는 다 합격을 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얘네는 보통 좀 판가름 나는 게 여기 면접 90%가 판가름이 납니다. 이 면접에서 이제 학생부를 기반으로 면접을 보되 이제 이 친구가 우리 기업에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또 얼마나 잘할 건지 그런 내용들을 저희 교수님 한 분이랑 기업체 관계자랑 같이 면접을 봅니다. 이런 전형도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에는 근데 좀 주의사항이 있어요. 여기 기업에다 지원을 하는 거기 때문에 기업에 이해관계자가 있으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A 기업에다 지원을 하는데 A 기업 사장님이 우리 아빠야. 그러면 나중에 다 걸립니다. 다 탈락되면 우리 이모부입니다. 우리 고모부입니다. 나중에 다 걸립니다. 다 탈락되기 때문에 그런 거는 미리 사전 신고를 해주시던지 해서 이런 거는 좀 유의사항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아주대학교에서 저희 그 공군이랑 좀 협약을 맺어서 국방정보공학과라고 있었는데요. 저희도 국방정보공학과가 있습니다. 혜택 아까 들어보니까 똑같습니다. 얘는 4년 전액 장학금이랑 입학료 전원 100% 주어지고요. 얘네들은 이제 저희는 해군이랑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똑같이 공학대학에 소속이 돼 있지만 졸업 후에 얘네는 해군 장교로 7년을 임관을 합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20명을 선발했고 학생부 교과였어요. 근데 올해부터 저희가 수시에서 25명을 선발하고 학생부 종합으로 바꿨습니다. 종합 70%에 면접 15%, 체력 검정 15% 이렇게 저희가 반영을 하고요. 정시 같은 경우는 작년에 저희가 10명을 선발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15명을 선발하고 반영 비율은 똑같습니다. 수능 70에 체력 15%, 면접 15%. 대신에 이제 정시 같은 경우는 최저 등급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능우수자 전형도 저희 굉장히 경쟁률이 높은 것들 중에 하나예요. 보시면 저희는 크게 수시에서는 체육이랑 무용, 실용음악 이렇게 선발을 하는데요. 체육 일반 같은 경우는 저희 실기 100%예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부 교과 이런 거 들어가지 않고요. 학생들 실제로 체력 평가를 봐요. 뭐 제자리 멀리뛰기나 메디신볼 던지기, 뭐 달리기 이런 거를 보는데 그거 100% 반영이 되고요. 대신에 수능 최저 등급이 있어요. 근데 보통 학생들이 요 최저 등급을 많이 못 맞춰서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무용 같은 경우는 이제 25명을 선발하는데 실기 90%, 학생부 교과 10%고요. 이 학생부 교과 10%는 굉장히 미비하기 때문에 거의 실기 90%에서 판가름 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얘는 최저 등급 없고요. 실용음악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컬을 제외한 나머지 이렇게 있는데 보컬 같은 경우는 아까 경쟁률이 제가 아까 200대 1, 300대 1 막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단계는 비대면에서 100% 선발, 25배에서 선발하고요. 2단계 실제로 애들이 와서 노래를 부릅니다. 실기 90%에 학생부 교과 10% 이렇게 반영하고요. 보컬 외에 뭐 드럼, 베이스, 기타, 피아노 뭐 이런 관악 이런 종목들이 있어요. 그런 것도 똑같이 동영상 평가 없고 실기 90%, 그다음 학생부 교과 10% 이렇게 반영된다. 수능 최저 등급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정시는 제가 오신 김에 조금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좀 가볍게 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논술이 없어지고 그 인원들이 학생부 교과 고른 기회에 정시로 이제 흩뿌려졌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에 저희가 767명을 선발했는데 올해 805명을 선발을 할 거고요. 아까 농어촌이 제가 사라졌다고 했는데 그게 고른 기회로 들어가고 또 정시 농어촌이 새로 신설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농어촌 올해 40명 새롭게 선발을 할 거고요. 아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국방정보공학과는 모집 인원이 10명에서 15명으로 늘었다. 이렇게 쉽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옆에 보시면 이제 자연계열이 교차 지원이 가능을 해요. 근데 보시면 저기 왼쪽에 보시면 건축학 전공이나 교통물류공학과, 산업경영공학과, ICT 융합학부 이런 데는 이제 문과 친구들도 지원할 수 있는 학과예요. 그래서 수학에서 저희가 선택 과목을 미지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문과 친구들이 지원할 수 있게끔 저희가 좀 이렇게 열어놓은 거고요. 문과도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보면은 탐구 같은 경우는 사회를 봐도 되고 과탐을 봐도 됩니다. 그러니까 문과지만 나는 공대 쪽으로 갈 거야. 이런 친구들이 이제 이런 걸로 많이 지원을 하고요. 다만 이제 컴퓨터학부 같은 경우는 수학은 상관없어요. 확통을 봐도 상관없지만 대신에 과탐에서 두 과목을 필수 응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요 차이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쉽게 말씀드리면 요 5개 전공은 문과에서 이과도 지원할 수 있는 학과다라고 조금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수능 반영 비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올해 자연, 인문, 상국 다 똑같아요. 국어 25%, 수학 30%, 영어 20%, 탐구 25% 이렇게 들어가는데 내년엔 또 바뀝니다. 25학년 때는 영어 비율이 줄고 인문 같은 경우는 국어 비율이 올라가고요. 자연 같은 경우는 이제 수학 비율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보험계리학과 같은 경우는 이거는 상경계열이에요. 경영, 경제, 뭐 보험계리 이렇게 3개 묶어서 경상대학이라고 부르는데 대신에 얘네는 수학 비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험계리사라는 것 자체가 수학을 많이 보는 종목이기 때문에 수학에 얘는 35%가 반영이 돼요. 그리고 예체능 같은 경우는 국어, 영어 필수 반영이고 35%씩 들어가고요. 수학이랑 탐구 중에 잘 본 거 하나 30% 반영됩니다. 그래서 총 100%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사 같은 경우는 응시는 해야 되지만 뭐 가산점 제도로 들어가고요. 제2외국어나 한문은 저희 같은 경우는 반영은 하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시 입시 결과인데요. 일단 좀 설명을 드리면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저희가 100분위로 저희가 보통 입시 결과를 내는데 70% 후반대에서 80% 초반대 친구들이 작년에 많이 합격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70% 중반대에서 80% 초반대 친구들이 합격을 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입시 결과들도 저희 입학처 홈페이지에 다 똑같이 나와 있으니까요. 나중에 수시도 준비하시고 정시도 준비하시되 입시 결과는 저희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제가 준비한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그러면 좀 질문을 받으면서 좀 끝내볼까 하는데 혹시 괜찮으실까요? 네, 들어주셔서 일단 감사드리고요. 제가 질문 좀 받으면서 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